네, 기온이 전보다 떨어졌죠. 이제는 10도 이하도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한 주간의 소식들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이번에 포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11월 1일 천안 세종시 유성 김해 부산 김해공항 노선 횟수가 줄어서 한 차례만 운행됩니다. 하행은 심야차가 없어지고 상행은 초저녁에 출발하는 게 없어집니다. 7월 25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노선이고 이전에도 제가 개통을 앞두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정차 빈도가 좀 많은 것도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면 창원 쪽으로 돌아가서 질러가진 않는 측면도 있었어요. 명색이 공항버스라고 새벽에 편성하기도 하는데 우선 당장 이번 주는 좌석이 남아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선을 이용해야겠다면 수도권에 있는 공항을 가는 게 오히려 낫다거나 잘 조율해서 청주 국제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금호고속이 지난 여름에 대전광역시나 충남 지역에서 영남 지역으로 있는 노선들을 개통하면서 철도에만 의존되는 걸 좀 줄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쟁력을 생각하면 의문점으로 남고 있었습니다. 세세한 지역 접근성을 따지면 버스가 유리한 측면도 좀 있긴 하지만 소요 시간이나 운행 횟수가 좋진 못했어요. 천안 김해공항 노선 기준으로 하면 천안 부산간이나 세종시 부산간, 대전 김해간 간접 부활에 해당하기도 했지만 평상시 수요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얼마 안 가서 진짜 관둘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차라리 청주고속 부산 노포 노선을 연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해당 노선 배차를 하고 있는 송리산고속이나 하늘고속의 의중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타사 공배 노선에 해당했지만 참고로 송리산고속은 서울 경부 세종시 개통이나 아산 온양 천안 광주 간을 제외하면 올해 기준으로 노선을 별로 손본 게 없었어요. 하늘고속도 별로 손본 게 없었고요. 금호고속이 좀 유별날 수도 있겠는데 올해 기준으로 손보거나 신설한 노선들이 여러 개 됩니다. 영월터미널이 결국 이번 달 31일부로 폐업합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이 서부시장 제2공영주차장 쪽에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을 긴급 운영하기로 했고 편의시설 마련과 인력 배치, 안내 표지판 설치도 합니다. 앞서 터미널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백지화되자 주주들이 폐업을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전 3시 53분 홍콩 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출발해 홍콩 국제공항으로 가던 에미레이트 스카이카고 9788편 에어 ACT 하청 화물기가 착륙 과정에서 갑자기 방향을 이탈했고 지상 서비스 차량과 부딪힌 뒤 기체가 일부 미끄러져 해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승무원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9788편은 기체가 32년 됐고 본래는 역에 끼었다가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 여파로 활주로 하나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부산 서면에서 시내버스가 건널목으로 돌진하고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치면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부산진 경찰서가 당시 승무사원인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에서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가속과 제동 페달은 정상이었고 제동 기능에 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살펴봤더니 가속 페달은 100% 작동했고 A씨가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에 대한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고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는 건강검진 등 채용 절차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철도에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게 고속철도 및 코레일 SR 통합이죠. 반드시 통합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통합 이유를 가정했을 때 코레일의 영업이익은 현 시점보다 47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코레일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임 10% 인하까지 염두에 둔 것이고요. 코레일은 SR과 통합하더라도 직원의 고용 승계는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장거리나 비자의적 전보 등 불합리한 이동은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레일이 밝힌 바에 따르면 통합 시 발생하는 재원으로 적자 노선 신규 차량 도입과 노후 역사 개량, 안전성 강화, 좌석 공급량 16,000석 증가, 중복 비용 감소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서는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지만 추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코레일의 데모 상태입니다. 이미 적자가 20조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 거의 절반은 물류 부문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죠.
지표 누리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지난해 경영 성적이자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5,1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총 수익은 6조 7,587억 원에 총 비용은 7조 2,7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십수년간 기차의 기본 운임이 동결된 상태인데다 고속시외버스가 지난 시기 동안 몇 차례 운임 인상을 했고, 그러면서 어떤 구간은 심지어 기차 운임이 저렴한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무궁화호 객차의 퇴역과 새마을호 등급인 ITX 종료, 준고속 KTX 확대 등 간접 요금 인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코레일 이전 사장이 기차 운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었을 정도로 기본 틀을 계속 놔두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나왔던 보도대로 코레일의 민자 역사 일부 매각 추진까지 할 정도로 금전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알리오에서 공개된 SR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104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이후로 영업이익률과 수익성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 부채는 6,767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148억 원 줄었습니다. 이자는 163억 원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지난 일요일에 다루지 못했던 소식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물류 담당인 코레일 로지스는 지난 5년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49억 4천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5억 9천만 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는 3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 줄어들어서 2021년 39억 8천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6억 1천만 원,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천만 원, 8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운송사업과 하역사업이 주요 적자 부문으로 떠올랐고,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서 도로운송의 과당 경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죠. 철도 운송이 차량 유지나 시설 관리 등 고정비 비중이 큰 데다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평가됐습니다. 석유나 화학 제품 판매 저조도 코레일 로지스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진과 부산신항이 지난 몇 년간 손익분기점이 미달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코레일 로지스가 운송화물 다변화와 신규 수익원 창출 등 전략을 수립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에 도입된 태그리스의 성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명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내버스 태그리스 이용률은 2022년 0.19%, 2023년 0.2%, 지난해 0.1%를 기록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0.05%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가 태그리스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예산 3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약 4,000대에 도입됐는데요. 태그리스 이용률이 저조한 주 원인으로는 광역시도 간 호환 불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예산 30억 원을 마련하고 시스템 호환과 표준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스템 표준화와 안정화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오늘 화요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SR 등이 다뤄집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소식은 일요일 한 주간의 소식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그 외에 채널에서 터미널과 관련한 단편 에피소드도 준비하고 있고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